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깥 외출하실 때마다 단단히 무장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런데 걱정해야 될 게 바깥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요즘 부쩍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이거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심각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또 마스크를 챙기는 게 아마 일상이 된 모습인데요. 네. 이제 불편하다를 넘어서 이제 이게 심각한 환경 문제이자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유엔 환경총회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관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단순히 이제 질이 나쁜 대기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서 연간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네. 수도권에 사는 30세 이상 성인 중에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같은 연령대의 총 사망자의 15%를 넘어섰고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폐암, 심지어 천식 등 이제 각종 질병을 앓게 돼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도 4.4%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가 고혈압 발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참 사태가 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해야 될 게 미세먼지만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도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소팩이나 혹은 이제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실외 대기오염에만 대비해서는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또 집에 오시면은 이제 마스크를 빼두고 쉬실 텐데요. 네. 실내 공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측정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 마스크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마스크 하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었지만 이게 어떤 경우인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 열어놨을 때 들어오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공기가 나쁜 것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결과로는 이제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요리를 할 때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7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수치, 무려 430만 명이 실내에서 단순히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네. 세계적으로 연간 430만 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430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특히 이제 석탄 연료를 쓰거나 네. 환기가 비효율적인 아궁이를 사용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망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현대식 부엌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상당합니다. 이제 실제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발생량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고등어가 1위였습니다. 이제 닫힌 실내 공간에서 고등어 예. 구이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평소에 이제 체크하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의보가 내려진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기준이 사실 평방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무려 25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 하늘에서 공해 때문에 먼지 발생하는 거지 고기를 굽는데 네. 먼지가 발생한다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을 돌이켜서 해보면 집에서 가끔 이제 그 생선 구울 때 그 비린내 말고도 굉장히 좀 탁한 느낌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밖에도 저희가 좀 고등어 구이 말고도 주의해야 할 음식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등어 구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해 드실 텐데요. 예, 예.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무려 1,0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렇습니까? 것으로 예. 드러났습니다. 또 자주 먹는 음식인 볶음밥을 할 때도 이제 세제곱미터당 183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역시 주의보 수준을 뛰어넘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때까지 미세먼지만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드렸지만 일산화탄소라던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같은 오염물질도 함께 나오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저희가 안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요리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하면 이런 걸 조금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실제로 이 해당 실험을 했을 때 15분 정도 환기를 했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9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그 가스레인지에 있는 후드 환기 장치를 가동해 주시면 좋고요. 그 동시에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다. 이럴 경우에는 창문을 여는 것이 사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이나 튀김 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는 피하시고 냄비를 이용할 때는 뚜껑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리를 아무래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집에 준비해 두신 마스크를 밖에서만이 아니라 요리할 때도 한 번씩 사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요리 후의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요리 기구에서 요리가 끝난 다음에도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들이 계속 방출되는데요. 거기다가 이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바닥이나 가구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에는 도구를 빨리 치우시고 또 바닥도 이제 물걸레질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이나 튀김이 먹고 싶어도 밖에 날씨가 이제 좀 미세먼지 높다 이런 때는 구이나 튀김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기 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힘쓴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뭐 디젤 차량의 그 유가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이제 미세먼지 예보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고 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획기적인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경유의 가격을 조정하자 이런 방안이라던가 혹은 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자 이런 방안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째 여기에 대한 논의만 지난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또 특히 이제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정부 부처에서도 최근에야 인식한 모습입니다. 이제 고깃집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에 이른다는 이제 추정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 관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정확한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 4월이 돼서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전해서 이제 발주를 해서 실태 파악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환경 부담금을 높이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자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몇 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제껏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개선 효과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경제 논리에 밀려서 항상 후순위가 되어 왔었는데요. 네, 네. 네, 이제는 대기 오염이 단순한 그냥 뭐 오염이다, 환경 문제다 이걸 넘어서 국민의 건강 문제가 된 만큼 좀 그렇습니다. 관련 부처들이 모두 합동해서 좀 쓸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논의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